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들만이 전해드리는 국방 안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로켓탄 수백 발 공격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90%를 요격했고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만이 알려드리는 이 국방 안보 소식 전해드리시려면 바로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지하드 지도자를 공습으로 제거했다 라는 뉴스가 알자지라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현지 시각 12일 가자 지구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전격적인 공습을 실시했다. 이스라엘은 동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하드 사령관 아부 엘 아타를 제거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고, 이 공습으로 아부 엘 아타와 그의 부인 등 최소 7명의 주민이 숨지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습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내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 국방군은 가자지구 주변 80km 일대에 48시간 동안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공습과 포격을 실시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아부 엘 아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직접 지시에 의거해서 이번 공습작전을 개시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수용을 해놨죠. 장벽을 쳐놓고. 거기에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지하드, 즉 이제 성전하는 지하드를 이제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 반군 게릴라 단체 이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감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무장단체에서 로켓 공격을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오는 바에 따르면 190발 이상, 수백 발이다, 200발 이상이다, 이렇게도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무차별 로켓 공격으로 반격한 이슬라믹 지하드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겠는데요. 참, 이건 정말 창의적인 로켓포 같습니다. 박격포도 아닌 것이 그냥 쇠파이프에 이렇게 거치대에 세우고 로켓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또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 놓고 사격 재원 또 창출을 이렇게 재원을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서 불을 붙여가지고 점화를 시켜서 지금 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로켓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지금 로켓 공격을 했는데 그 숫자에 따르면 최소 190발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로켓 공격을 한 원점을 향해서 이스라엘 포병이 대포병 사격을 하겠죠. 그래서 포병이 사격을 하니까 이 로켓들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냥 박격탄을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쏴버리고 숨고, 순간적으로 쏘고 숨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자,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텔아비브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아침에 호텔 직원이 가자 지구로부터 로켓이 날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로켓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호텔 직원은 로켓 공격이 있을 건데 그래도 안전하다,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텔 직원이. 자, 그런데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피크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지금 로켓이 날아오고 있는 그날인데, 그날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그냥 공원에서 엄마가 아기 데리고 지금 피크닉 하고 있는 겁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자, 타가소가 문을 닫아서 아이와 공원에 왔다. 사이렌이 울리지만 평소처럼 지내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타가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제 이 하마스의 공격이 예상되니까 대형 어떤 사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해서 문을 닫았으니까 할 거 없고 하니까 그냥 집 앞 공원에 지금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이렌 울리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아기한테 지금 맘만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 정부의 선전술이냐, 이 이스라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통한 선전술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당일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언론입니다. 왜냐?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과한 그런 대응으로, 왜냐? 지금 저 하마스가 저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 너무 선제 타격을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 사상까지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한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고 그 군대의 능력도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왜 이렇게 믿는 걸까요? 일단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지난 5월 5일 가자지구, 역시 이제 똑같은 지역인데 가자지구 인근에서 더 많은 690발의 로켓이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공격하고 이 5월 달에 공격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게 5월 달은 1박 2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축차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이언돔들이 이제 역시 요격을 하는데 민간인 거주지역 밖에 착탄하는 것이 410발입니다. 그러면 아이언돔 레이더가 딱 그것을 보고 궤적을 보면은 저것은 민간인 거주지역 밖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판단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요격 작업에 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에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각도를 보니까 이거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되는 279발에 대해서 요격 작업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86%를 요격을 해요. 240발을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39발은 실패를 했죠. 그 39발은 민간인 지역에 이제 떨어져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4명이 사망했죠. 왜 그밖에 사망을 안 했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서울 불바다 가능할까? 라는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북한의 로켓이든 뭐든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콘크리트 건물들 워낙 사실은 셉니다. 북한의 포탄이 이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콘크리트를. 그래서 우리는 안방에만 있으면, 남향집의 안방에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39발이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졌지만 4명밖에 사망이 되지 않았다. 물론 4명도 사망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 아마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하마스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자, 근거리에서, 보다 더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쏘고 그리고 집중 발사로 아이언돔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690발을 1박 2일에 걸쳐서 쭉 쏴보니까 다 막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대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그냥 확 쏴버리자. 그래야 아이언돔이 그 동시 교전 능력을 초과해서 아이언돔이 요격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쏜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믿는 구석 IDF, 즉 이스라엘 국방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4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190발 이상의 로켓탄이 발사됐고 450회 이상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우리는 그 로켓탄의 90%를 요격했다. 어떤 시민들은 밤새도록 쏟아진 로켓과 공습경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IDF가 눈을 뜨고 그들을 밤새도록 지킬 것이다.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어요. 정말 참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국방부는 이런 믿음직스러운 요새 못 주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성 문제, 이런 거 터지죠. 또 뭔가 왜곡 축소하죠. 하여튼 이상합니다. 우리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번 요격 작업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요격한 그 아이언돔 포대 대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여군들 이런 이 방공 분야에 종사하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군들이 사실 총 들고 각계 전투하는 이 일선 보병 전투원으로 뛰는 건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이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이런 방공 무기 다루는 거 이런 건 여군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도 여군들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군을 확실하게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의 운용 자산인 아이언돔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와 무인기에 대한 전통적인 방공 능력 제공은 물론이고 로켓과 박격포 그리고 순항미사일 등 소형 고속표적과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타미르 요격미사일은 구형은 70km, 신형은 250km의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 보시면 그림에도 보시면 거의 뭐 돔을 찾았죠. 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는 세력이 남쪽의 가자 지구에도 있고 또 동쪽의 시리아도 있고 북쪽의 레바논도 있고 뭐 이러니까 돔을 쳐야 양 사방에서 날아오는 걸 이제 다 막죠. 그래서 아이언 돔이다. 강철의 돔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겁니다. 자, 이 아이언돔 단 10개 포대로 이스라엘은 중첩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렇게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22,0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가 19,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보다 약간 큰 그런 규모예요. 그런 면적의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10개 포대로 지금 중첩 방어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요격 성공률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5개 포대를 더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포대로 가는데 이 아이언돔 한 개 포대의 가격이 800억 원이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8천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지금처럼 이런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보이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는 690발의 로켓의 공격을 받아서 그중에서 86%를 요격 성공했고 4명의 국민이 죽었습니다. 이번 11월 12일 공격에서는 190발 이상의 로켓을 공격받았는데 그중에서 90%를 요격했고 단 한 명의 시민도 죽지 않은 그런 근간에는 바로 이 아이언돔의 중첩 방어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8천억 원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도 단술적인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한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만 딱 해놓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를 완전히 중첩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건 뭐 되게 비쌀까요? 뭐 요즘 뭐 다른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국가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까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 있죠. 그거 지금 막 전국대 확 깔아놓으면은 로켓탄들 막 날아와도 다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되는데 좀 저 입장에서는 참 아깝다라는 예산들 많아요. 자, 포대당 800억 원짜리 아이언돔이 어떤 구성이냐? 일단 뭐 레이더가 있죠. 이 레이더는 S밴드 레이더인데 탐지 거리가 470km, 그리고 추적 거리는 100km, 그리고 동시에 1100개의 표적을 탐지합니다. 트레일러형이라서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통제소도 역시 트레일러형이라서 이동식입니다. 이 작전 통제소와 레이더 하나가 발사대 최대 6개를 통제할 수 있고요. 발사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발사대 하나에는 미사일 20발이 들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차량형이죠. 이제 이동식입니다. 이 발사대에는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최소 사정거리는 4km, 최대 70km, 그리고 개량형은 최대 250km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의 발사대를 한 개의 통제소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3개의 발사대를, 이 발사대를 3개의 발사대를 한 개의 레이더와 한 개의 통제 시스템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격 성공률을 더 높이고 동시 교전 능력을 더 높이고 싶다면 발사대 하나에 2개의 발사대, 2개의 레이더, 하나의 레이더에 발사대 2개의 발사대, 또는 하나의 레이더에 하나의 발사대, 이런 식으로 발사대 숫자와 미사일 탄수를 더 줄여버리면은 통제와 레이더에다가 더 줄여버리면은 요격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고 이스라엘이 800억 원이다 하는 것은 레이더 하나, 통제소 하나, 그리고 거기에 발사대 3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꽂히는 미사일들 이렇게 있는데 이 미사일 한 발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비싸지 않죠. 패트리어트 3 미사일 한 발에 뭐 30억 원, 싼 건 30억 원에서 60억, 70억짜리도 있고 사드 한 발에 70에서 100억 원 정도 하고 SM3 한 발에 200억 원 정도 하니까 이거 3천만 원이면 되게 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 아이언돔 11개 포대면 중부권의 공군기지는 다 방어가 돼요. 우리가 북한에게 이긴다,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게 공군력 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냥 퍼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우리에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군력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공군력 없는 상황에서는 란체스트의 법칙을 적용받아서 자기네들 전투원은 100만 명, 우리 전투원은 30만 명 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버릴 수 있고 40km만 밀어버리면 서울 강북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 공군기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포 사정거리 또는 로켓 사정거리 내에 들어있는
이 중부권의 공군기지들 지켜야 되죠. 서산기지, 충주기지, 청주기지, 그리고 수원기지, 원주기지, 그리고 강릉기지 이런 거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그리고 군산기지 이런 거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런 거 지키려고 하면은 11개 포대면 완전히 중첩방어에서 지킬 수가 있다. 11개 포대면 얼마입니까?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1개 포대에 날아오는 11개 포대를 가지고 그 공군기지를 향해서 날아오는 저의 로켓이나 포탄 이런 거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라면 이거 반드시 하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이언돔이 사정거리가 250km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아이언돔이 아니라 아이언의 벽을 쳐버린다. 철의 장벽을 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언월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서도 날아오고 또 동쪽의 시리아에서도 날아오고 북쪽의 레바논에서도 날아오고 이러니까 돔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로 북쪽에서 날아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거리 250km짜리 탄으로 앞으로 개선되는 이 아이언돔을 예를 들어서 파주, 연천, 철원, 양구, 화천 이 지역에 쫙 이제 깔아놓고 또 그 중에서도 파주, 연천, 철원은 이제 수도권 인접 지역이니까 그리고 포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언돔 하나씩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첩방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북한 지역에서 우리를 때리려고 딱 쏘는 공군기지 때리려고 또는 레이더 기지 때리려고 또는 우리 전략기지 때리려고 또는 서울 불바다 하려고 하는 이 포들이 동굴에서 딱 나와서 딱 작전하면은 우리도 바로 아이언돔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이 일제히 확 쏘면은 우리도 탄을 확 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그냥 아예 벽을 쳐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예 북한 지역에서 벽을 쳐가지고 자네마저도 북한 지역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저 같으면 제가 정말 국방부 당국자라면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국방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군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미군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주한미군에 아이언돔을 배치를 합니다. 긴급 예산 편성해서 아이언돔 사가지고 주한미군에 배치를 합니다. 왜냐?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자기네들 기지가 안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지 방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지금 긴급 도입하는데 너희는 왜 천하태평이냐? 이제 이런 거죠. 미군이 어떻게 긴급 도입했냐면은 미군은 통합발사대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다가는 공격무기인 헬파이어도 장착하고 뭐 스팅어, 뭐 어벤져 뭐 이런 거 방어무기, 대공무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꽂는 통합발사대를 지금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예산을 떼내 가지고 긴급하게 아이언돔을 산 겁니다. 그 연구 사업에서 돈을 떼내서 아이언돔을 사서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를 한 겁니다. 왜? 급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판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국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방산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현재는 이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미사일을 만들죠. 그 LIG 넥스원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군대가 존재하고 그 LIG 넥스원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존을 10년 이상 미뤄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국민이 없으면 LIG 넥스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물론 LIG 넥스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국방과학연구소인 ADD가 먼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만든 회사는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ADD에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타당성 검사하면 1년, 2년 또 가죠. 그래서 그걸 국방중기계획에 태웁니다. 그런 또 심의를 하죠. 그러려면은 한 3년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구개발 시작해서 몇 년 걸리겠죠. 또 시험평가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개발을 한다 쳐도 이거 아무리 빨라도 7, 8년 이상 걸립니다. 7, 8년. 빠르게 진행했을 때 7, 8년. 7, 8년에 김정은 고혈압으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급한 거는 빨리 도입하자. 왜? 이스라엘처럼, 미국처럼.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아이언돔 도입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갖다 놓겠습니까? 아니죠. 기술 있지만 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급한 거 빨리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군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 군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을 위한 군대인지 방산업체를 위한 군대인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번 이 아이언돔의 90%의 요격 성공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또 한 명도 죽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우리 군도 신중하게 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업체만 보호하지 마시고요.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